화장실 문 앞에서 30분을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재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나요? 새벽에 배가 더부룩해서 잠에서 깨어나시는 일, 화장실에 앉아서 20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감, 가족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시는 그 마음.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박영희 할머니 73세 퇴직 간호사셨는데요. 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부끄럽지만 일주일째 변이 안 나와요. 밤잠도 못 자겠고 밥맛도 없고. 이게 사람이 살 일인가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선생님, 채소도 실컷 먹고 유산균도 하루 3번씩 챙겨 먹어요. 산책도 매일 하고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첫째, 채소만 많이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수분 없는 식이섬유는 오히려 장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둘째, 시중에 파는 유산균 제품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95% 이상이 위산에서 죽어버립니다. 셋째,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장 운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박영희 할머니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됐어요. 정말 됐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30년 변비가 끝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세수? 양치? 아니면 스마트폰? 만약 물 한 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미리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37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진짜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철수 할아버지 69세 전직 공무원이셨는데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3개의 병원을 다니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규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는데 왜 이럴까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체면을 중시하시던 분이 변비 때문에 자존감까지 무너지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될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방법들의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7년간 터득한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아침 기상 후 황금의 30초.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건 저도 해봤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신 건 물 마시기가 아니라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기였을 거예요. 핵심은 단숨에입니다. 200ml를 10초 안에 쭉 들이켜야 해요. 그래야만 위벽에 강한 자극이 가서 위대장 반사가 일어납니다. 김영자 할머니 65세 주부분이 이 방법을 시도하신 첫날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30년 만에 아침에 변이 나왔어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단계 3분 폭부 자극법. 물을 마신 후 바로 이걸 하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거예요. 50번 돌리세요.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손바닥 전체를 배에 대고 살짝 압력을 가하면서 문지르셔야 해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그 다음엔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위에서 아래로 30번 쓸어내리세요. 마치 장의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듯이 말이에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말씀하시길,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복부 마사지를 반시 개방향으로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변비를 더 악화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3단계 황금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반드시 변기에 앉으세요. 나올 것 같지 않아도 무조건 앉으세요. 나오지도 않는데 왜 앉아 있어야 하나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 장은 학습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으면 몸이 그 시간을 배변 시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단 5분만 앉아 계세요.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앉는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되나요?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다른 곳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장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대신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조정희 할머니 71세 전직 교사분이 말씀하시길, 선생님, 40년간 화장실에서 신문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걸 끊고 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4단계 발판의 놀라운 효과. 변기에 앉을 때 발 밑에 15cm 정도 높이의 발판을 놓으세요.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도록 말이에요. 발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무릎을 높이 올리면 직장 각도가 일직선이 되면서 배변이 훨씬 쉬워져요. 서양식 변기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집에 있는 전화번호부나 작은 의자, 심지어 두꺼운 책 몇 권만 쌓아 놓아도 충분해요. 박상철 할아버지 66세 전직 운전기사분이 이 방법을 써보시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5단계 올바른 호흡법.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변기에 앉아서 절대 힘을 주면서 숨을 참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살짝 힘을 주세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천천히요. 왜 숨을 참으면 안 되나요?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힘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37년간 터득한 5단계 변비 해결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환자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세요. 박영희 할머니 73세.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만 해봤는데 정말 됐어요. 3일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철수 할아버지 69세. 변비약을 끊은 지 2주가 됐어요. 이제 약국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김영자 할머니 65세. 변기에 앉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밝아졌다고 해요. 조정희 할머니 71세. 40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만 참고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상철 할아버지 66세.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혹시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가장 간단한 법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일수록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 놓치는 부분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요? 그게 변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아주 많아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74세 전직 은행원이셨는데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어요. 물도 정확히 200ml씩 마시고 마사지도 빠뜨리지 않고 시간도 정확히 지키셨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효과가 없다고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혹시 저한테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실망하신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오늘도 안 나올 것 같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이거였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몸을 더 경직시키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화장실에 앉으면 이런 생각부터 하시나요? 오늘도 안 되겠지.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김순자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화장실에 앉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천천히 준비하고 있구나. 곧 좋아질 거야. 내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단 이것만 바꿨는데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전화로 울면서 말씀하시길,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제6단계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해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바로 포기해요. 역시 내게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30년, 40년 굳어진 습관이 하루 이틀에 바뀔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바로 효과를 본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걸린 분들도 많았어요. 정미경 할머니, 68세 전직 간호조무사분은 처음 3일 동안은 전혀 변화가 없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의심하셨죠. 그런데 4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3일째에 포기했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몇 번 시도해 보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으시죠?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첫째, 일주일 이상 전혀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둘째,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함께 있는 경우. 셋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넷째,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어요.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변비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비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엄성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어요.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는 하루, 가족들과 여행 갈 때 걱정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되찾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방법 외에도 상황별로 알아두시면 좋은 추가 팁들이 있거든요. 첫째,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운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 대신 따뜻한 물을 드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충분해요. 강춘자 할머니 70세 전직 보육교사분이 겨울에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서 선생님, 따뜻한 물 한 컵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요.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장도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행이나 외출로 일정이 바뀔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상 시간이 바뀌더라도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는 꼭 화장실에 앉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시간에 적응하게 됩니다. 셋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는 혈압약, 당뇨약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변비약이나 완화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조금 다릅니다.
제 방법을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약의 양을 줄여보세요. 절대 갑자기 끊지는 마시고 효과가 나타나면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하시길 바래요. 최영희 할머니 69세 전직 간호사분은 20년간 변비약을 드셨는데 제 방법을 쓰신 후 2개월 만에 완전히 끊으셨어요. 선생님, 약 없이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넷째, 음식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세요. 사실 특별한 음식보다는 드시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하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위대장반사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장 운동도 방해받아요. 그럼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건 어떤가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너무 짜면 오히려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요구르트는 좋지만 차가운 걸 아침에 드시면 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나와요. 맞아요.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크게 방해해요. 특히 걱정이 많으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흔한 일이에요. 간단한 해결법이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 운동을 해보세요. 어깨를 천천히 위아래로 5번 움직이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세요. 그 다음에 깊게 숨을 쉬면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고 속으로 반복하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정말 좋아요. 박정순 할머니 72세 전직 약사분이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서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편안해지네요. 신기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섯째, 가족들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까요?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침에 물 한 컵 챙겨줄 수 있을까? 발판 하나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런 작은 도움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족들도 어르신이 편안해지시는 걸 보면 기뻐할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며느리나 딸이 함께 와서 배워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한번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들으셨기를 바래요. 사실 변비는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매일 아침 화장실 걱정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행을 가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37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르신들이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실 때였어요. 그 눈빛에서 체념과 절망을 봤거든요. 마치 나는 이미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치료해드린 분들 중에 포기하셨어야 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78세에 처음 제 병원에 오신 한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할머니는 5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50년이에요. 선생님, 저는 결혼 초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여서 화장실에 오래 있을 수도 없었고, 그때부터 참는 버릇이 생겼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50년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던 거예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그냥 혼자 약국에서 변비약 사서 먹고.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가족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혼자만 끙끙 앓으시는 분? 제가 한복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50년이 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따라 해보시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50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봐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3개월 후에 병원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제주도 가자고 하는데 처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화장실 걱정 때문에 항상 거절했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78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김철호 할아버지 75세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선생님, 저는 40년간 교장을 했어요. 항상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당당했는데 지금은 화장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오신 분이 변비 때문에 위축되신 거예요. 동창회도 안 가고 교회도 빠지고 집에서만 있어요. 언제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어질지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외출하기 전에 화장실부터 찾고 어디 가서도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김철호 할아버지한테도 제가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어제 40년 만에 동창회에 갔어요.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자신감이 돌아온 거죠. 이제 아내랑 등산도 가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8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이런 간단한 것으로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잃을 게 뭐가 있을까?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정말 그래요.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것,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친구들과의 약속을 화장실 걱정 때문에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밤에 배가 더부룩해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특히 어르신 세대분들은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자녀들 키우고 가족들 돌보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물 마시기 1분, 복부 마사지 3분, 화장실에 앉아있기 5분, 마음가짐 다지기 1분. 딱 10분이면 여러분의 30년, 40년 고민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첫 주 실행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첫째 날 준비하는 날. 오늘은 실행보다는 준비에 집중하세요. 침실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면 더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발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전화번호부, 작은 의자, 책 몇 권. 뭐든 상관없어요.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둘째 날 첫 시도.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시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복부 마사지를 해보세요.
50번이 힘들면 20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30분 이내에 화장실에 앉으세요.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셋째 날 적응하는 날.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물을 마실 때도, 마사지를 할 때도 내 몸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화장실에 앉아서는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신호에 집중해 보세요.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 습관 만들기. 이제 몸이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할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패턴이 몸에 각인되도록 하세요. 혹시 하루 이틀 빼먹으셨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윤말순 할머니, 76세 전직 시장상인이셨는데요. 첫 주에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직 변화가 없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시원하게 됐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윤말순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모두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에요. 몸에 무리를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첫째,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 복부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살짝 압력을 가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만 지키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정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들은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걸 보고 기뻐할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시작하셨는데 효과를 보시고 나서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하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분들이나 딸분들이 이런 좋은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시면서 감사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임순덕 할머니 82세이셨어요.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 가장 연세가 많으셨죠. 선생님, 저는 이제 82세예요. 이런 걸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의욕이 없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나요?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식욕도 생기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됐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6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선생님, 이제 동네 할머니들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두들 너무 좋아해요. 82세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비는 단순히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화장실 때문에 걱정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구나 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37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건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배가 편안한 것, 밤에 푹 잘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환자분들처럼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78세에 50년 변비를 극복하신 한복순 할머니처럼 82세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임순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해 주셔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둘째,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꼭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놓치시면 안 돼요.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해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심지어 의심스러워요 라는 솔직한 마음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자녀들에게, 동네 친구들에게, 교회나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또 다른 분의 30년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꼭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정말 됐어요. 아직 변화가 없어요. 이런 점이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든 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추가로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법들로 찾아뵐 테니까 꼭 알림 설정해 두시고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게 바로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정말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꼭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